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 대표원장 교정과 전문의 권선미입니다. 교정 부작용 걱정되시죠? 저희가 피부과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을 때나 혹은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을 때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엄청 긴 주의사항 설명서를 받잖아요. 치아 교정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나 긴 주의사항 설명서를 받습니다. 이 중에 치아 뿌리가 흡수되는 치근 흡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오늘은 치근 흡수에 대해서 치근 흡수가 대체 뭔지, 왜 일어나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치아는 이렇게 뿌리 부분 3분의 2 정도가 뼈에 묻혀 있고, 그리고 머리 부분 3분의 1 정도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한 배꼽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수영장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 수영장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치아가 뼈 안에서 이동을 하는 것과 사람이 수영장에서 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물 밖에 나와 있는 머리 부분은 아무 저항도 받지 않지만 물 안에 있는 다리 부분은 걸어가는 동안에 꽤 큰 저항을 받을 거예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으로 치아가 뼈 안에서 움직일 때 안에 묻혀있는 뿌리는 뼈로 인해서 좀 상당한 압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치아 뿌리가 뼈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뼈는 높지만 치아 뿌리는 멀쩡한 상태로 교정할 때 치아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굉장히 약한 치아 뿌리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치아 뿌리를 가지신 분들은 교정하는 중간에 치아 뿌리가 흡수되는 치근 흡수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치아의 뿌리는 이렇게 파이펜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가늘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가느다란 끝부분이 가장 약하고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치근 흡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치근 흡수가 진행될수록 치아 뿌리는 점점 짧아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한 번 짧아진 치아 뿌리는 다시 길어지지 않고, 그리고 치아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치근 흡수가 얼마나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치근 흡수는 교정 영역에서 굉장히 골칫거리,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치근 흡수 너무 무서워서 교정을 못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정 후에 극단적으로 치아 뿌리가 짧아진 분의 사진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 교과서를 뒤져서 어렵게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짧아진 뿌리를 가지신 분들도 향후 20-30년 동안 치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치아 뿌리가 얼마나 긴지는 치아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지와 사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치조골, 잇몸 뼈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단단하게 치아를 잡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정을 한다고 해서 뿌리가 저렇게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뿌리 끝이 살짝 뭉툭해지는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아주 멸정한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로 뭉툭해지는 걸로는 치아 건강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교정 중에 치근 흡수가 얼마나 일어날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치근 흡수가 좀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치근 흡수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치근 흡수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교정을 해서 치근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럼 무조건 치근 흡수가 일어나겠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단지 어린 친구들에게서 치근 흡수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치근의 길이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치아 뿌리가 짧은 분들일수록 교정하는 동안에 치근 흡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치아 뿌리가 외부 자극에 원래도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치아 뿌리가 이미 짧아진 상태에 있고, 당연히 교정력을 가했을 때 치아 뿌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아 뿌리의 모양입니다.
치아 뿌리가 이렇게 휘어 있거나 아니면 끝부분이 이상하게 가느다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정하는 동안에 치근 흡수가 남들보다 더 잘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근 흡수가 좀 잘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교정을 아예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 발치 교정처럼 치아를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옵션은 좀 제외를 하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치아 교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치근 흡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도 보여드렸는데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에 치근 흡수는 그렇게 많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드문 확률로 나한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치아의 예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정하시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